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핑크 회원님.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우리 토미님 얘기나 해볼까요? 아, 예. 토이님 보고 싶어요. 네, 그렇잖아도 지금 저희 이 녹음하는 와중에 토미님과 예. 단체 카톡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바쁘시대네요. 흔히 말하는 공사다망. 아, 이게 네. 드디어 저희가 토미님한테 이제 붙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까? 돈 많이 버시는 토미님께. 그러게요. 빨리 많이 벌 테니 붙으라 그랬었는데 그렇죠. 많이 버실 것 같아요. 혼자만 많이 벌고 있고 우리 붙으란 얘기를 안 하고 있네. 그렇죠. 치사해. 완전 치사해. 아, 붙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혼자만 벌고 있고 완전 치사. 아, 멋지네요. 그래도 이게 이것저것 일이 자꾸 잘 되시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저 뭐 그러면은 오늘 저희 또 방송은 방송대로 또 예, 방송 혼자. 네, 해야 되니까 어디 한번 그럼 방송 한번 본격적으로 예. 출발해 볼까요? 아, 예. 네. 그럼 출발해 볼까 하면 이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뿌뿌 네. 빠밤. 예. 기차 떠나는 소리 뿌 그쵸, 뭐 이런 그쵸, 거. 그쵸, 네. 그쵸. 자, 그럼 오늘 먼저 봄날의 곰님께서 채권에서도 예, 채권. 아주 안 좋은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정크분들 관련해서 정크본드가 우리나라 표현하면 안 좋은 본드, 안 좋은 그쵸. 채권 아닌가요? 예, 쓰레기 채권 뭐. 그러니까 굳이 직독직해라면 안 좋은 채권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걸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이제 고수익 채권인 거고. 고수익률 채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고수익 채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직독직하면 안 좋은 채권이고. 예, 안 좋은 네. 채권. 자, 그럼 정크본드라는 게부터 그럼 그게 뭔가요? 정확하게는? 정크본드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예. 그보다 먼저 이 정크본드라는 게 채권이라는. 채권들 그죠. 중에 네. 이제 투자 등급 채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투자를 해라 이 정도 괜찮다. 네. 좋다. 등급이 높은 건데 등급이 낮아서 이거 하면 니네 망할 수 있어. 쉽게 망할 것 같아 이 회사. 네.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이 발행한 이제 채권이나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예. 듣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퀄리티가 이렇게 상중하에서 제가 볼 땐 하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채권을 그럼 회사가 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시공을 하겠죠. 언젠가 하게 되면 반도체 공장 시공할 때 돈을 자기 돈 갖고는 전부 다 이제 시공을 못 하겠죠. 아, 그렇죠. 공장을 지으면 자기 돈 10조가 있겠지만 짓다 보면 네. 100조 들고 뭐 그냥 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네. 이거 이제 간접금융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제 은행을 통해서 빌리니까 은행은 이제 저희들한테 또 저금을 받아갖고 주니까요. 네. 직접 금융이라고 채권을 발행해서 뭐 저희한테 네. 직접 이제 그 채권을 파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돈을 빌려가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갖고 돈을 네. 조달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들을 많이 조달을 하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채권 말고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주로 하나요? 상장된 기업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제 유명한 분은 이제 그런 것도 했었죠. 뭐냐면 이제 목소리를 채권으로 만듭니다. ABS라고 하죠. 네네.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면 이제 핑크 패너님 같으시면 이제 핑크 패너님은 이제 책을 써갖고 10억을 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인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인쇄가 앞으로 10년 동안 10억이니까 1년에 10억이니까 100억을 벌 것이다. 네. 그러면 나의 채권 이걸 갖다가는 인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70억에 팔겠다. 네네. 누구 사가라. 그럼 내 10년 동안 받은 인쇄를 니네가 다 가져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ABS죠. 야, 그러면은 자산담보부 증권 이렇게 부르죠. 상장 기업이니까 주식을 더 발행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주식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덜 할 수도 있고 자기 네. 이제 뭐랄까요 경영진이 경영권을 네. 뺏길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경영권과 상관이 없는 채권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지키면서 자기 사업으로 벌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행동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다만 빌릴 때 그거를 그렇죠. 은행 통해 빌리는 게 아니라 일반 특정 다수한테 돈 빌려주세요 예, 하는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빌리는 거죠. 돈 빌려주면 우리가 얼마 이자 주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은행이 아니니까 예.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제시를 해야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네. 만약 빌린다 치면은 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은행에서 2% 이자를 주는데 삼성전자가 만약 1.7% 준다. 그럼 왜 삼성전자 거를 채권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은행은 은행 마진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을 할 때는 1.7% 저금했는데 네. 이제 국민은행이 뭐 우리한테 빌려줄 때는 1.7%가 2.5% 이렇게 빌려주겠죠. 자기 네, 이제 네.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네. 채권 시장에 직접 하면은 네. 뭐 2%에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살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내가 은행 이자 하는 것보다 0.3%가 더 적으니까. 네. 그 0.3%는 뭐였냐면 원래 국민은행이 먹었어야 될 마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직접 삼성전자가 돈을 조달한다면은 네. 삼성전자는 더 싸게, 그리고 이제 개인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진짜로 저 사람이 안전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은행은 그나마 좀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개인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건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 정크본드 시장에는 옛날에는 위험한 채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정크본드가 아니라 지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은행이 2% 이자를 주는데 2%? 은행은 우리한테 만약 1.7% 우리가 적금을 들었을 때 1.7%를 준다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1.7% 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 이자보다도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그 이율이 더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은행 이자보다도 채권 그 발행하는 이율이 왜 은행에서 안 빌리고 채권 발행 이율 그쵸 더 쌀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2%를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만약 1.8%를 제시한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1년 후에는 은행의 돈을 맡겼으면 2% 이자를 받는 거고 삼성전자에 맡겼으면 1.8%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자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설명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자, 삼성전자가 그 은행에다 제가 적금을 들면 1.7%의 적금을 들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기 쉽게 2%만 준다고 하면 1.7%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쉽게, 1.7%. 네. 1.5%로 합시다. 네, 1.5%. 적금을 1.5% 하는데 네. 삼성전자 은행에 돈을 빌리면 2.5%에 빌려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1%의 중간에 갭이 떠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은행의 이자예요. 자기네가 먹어야 될 마진이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곰이 이제 국민은행에다가 적금을 들면 1.5%. 네. 근데 삼성전자가 국민은행에 돈을 빌려가면 2.5%. 네. 중간에 1%는 국민은행의 이득. 네, 근데 그렇죠. 채권 시장에다가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하면은 네. 2.5%의 채권을 발행을 안 하죠. 네. 2%의 발행을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은행에다 이자 저금을 하는 것보다 0.5%더 받겠죠. 은행이 나한테 1.5%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아는데 예. 저는 이제 단순하게 볼 때 단순하게 표면 금리라고 표현을 예. 보통 할 때 어쨌든 은행에선 2% 이자를 제시를 하고 은행 2% 이자를 왜 제시합니까? 이 과정에서? 아니 그냥 내가 2% 적금을 한다 그러면 네, 예금을 한다고 예, 2% 준다고 예. 시중은행 가면은 뭐 2% 3%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2% 준다라고 해요. 예금을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예. 근데 이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가 1.8%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표면 금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권이라는 것도 굳이 얘기하면 1년 단위로 이자를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 제시된 게 1.8%다 그러면 은행 적금 권리가 금리가 2%인데 삼성전자 1.8%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뭐하러 삼성전자 채권을 사냐 이거죠. 그렇게 치면. 안 사요. 그렇죠. 예. 전 그걸 말씀드렸던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은행 적금금리보다 채권금리 낮으면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말을 한 거죠. 아니 삼성전자가 1.8%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 아무도 그걸 안 살 텐데. 그건 안 사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그 이제 일반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좀 전에 얘기하신 봄날의 검님이 제시한 그 개념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금보다 더 많이 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개인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이자를 하면은 2%를 주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하면 어쨌든 1년 후에 내가 2.2%를 만약 이자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설마 뭐 몇 년 안에 망하진 않을 테니까 그럼 그 채권을 사야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적금보다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2%를 주는데 어떤 것들이 한 6%씩 주는 거예요. 네. 이유는 이제 곰이 저걸 내는 거죠. 곰이 통닭집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걸 채권을 발행을 해요. 조달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채권은 뭐 안전하겠죠. 네, 요즘 뭐 테라펀드가 뭐 그런 거가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네. 되게 안전할 텐데 곰이 통닭집 낸다고 된 채권은 사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6%도 안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맞아요. 입장 바꿔놓고 얘기해서. 근데 이제 곰이 이제 6%짜리 채권을 만들어 팔면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텐데. 그렇겠죠. 근데 이자를 좀 많이 주면은 사람 중에 또 확률로 은행 이자의 3배야? 그럼 한번 좀 줘보지 뭐 일부.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그게 이제 그 삼성전자 채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투자할 만한 채권이다.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라고 하는데 곰이 만든 통닭집에 돈 빌려주는 채권은 이거는 뭔가 고위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넌 6%는 안 되고 10%로 다오. 이런 시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거 뭐냐면은 생길 수 있는데 진짜 생겼었어요. 생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고수익 채권이라고 부르죠. 쓰레기 채권이라고 말하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대신에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수수료 더 많이 받습니다. 팔기 어려운데 팔아왔잖아. 그러니 나한테 그러니까 더 줘. 그 수수료를 그
회사한테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발행하는 곰한테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곰 통닭집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쵸. 삼성전자는 수수료를 막 0.5% 받았다면은 네. 곰 통닭집엔 야 1%나 아니라 2% 줘. 그러니까 이제 네 채권 팔기 고객한테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걸 발행하는 걔네들한테 야 우리 거죠. 너희들한테 이거 안 팔리는 거 팔아주니까 이 수수료 원래는 5%인데 한 7% 줘. 그럼 해줄 거야?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크본드라는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어렵다, 좀 위험한 채권 발행한 데가 있고, 네. 이제 투자 등급에 되게 좋은 회사, 삼성전자라든가 네. 아니면 현대차라든가 LG전자랑 이 정도급 되는 이제 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크본드 시장이라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사람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위험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주식하고 다르게 만기가 있고 그냥 갚아주기만 하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부도나도 뭐 자산 털어가지고 남은 거 가져오면 되고. 네, 네. 근데 이 1980년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80년대. 1980년대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예.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보통 뭐 A, 뭐 트리플 A 뭐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크본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등급인가요? 대략 B 정도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희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트리플 A, B, 네. A, 세 개가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A가 2개가 될 수 있고 1개 되고 좀 네. 떨어져 나간 거 B 네. 3개 뭐 이렇게 하는데 네. B 3개까지가 투자 등급입니다. 아, B 3개까지. 네. 그 밑에 B 2개짜리부터가 이제 B 2개부터가 정크본드예요? 그렇죠. 그렇게 조건이 완화돼요? B 2개부터 난 하더라고요. 한 C쯤 돼야 정크본드 같은데 느낌상. 그거는 못 터질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다 한 C쯤 돼야 정크본드 같은데 뭐 B 2개부터도 B 2개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요. 표시하기 나름이죠. 뭐. 그건 뭐 그렇죠. 네. BBB 플러스 몇 개 집어넣으면 또 이름이 바뀌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네. 이걸 만들었던 마이클 밀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유명하신. 네. 예, 이제 드렉셀 번햄 램버트라는 회사에서 네. 일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통닭집 부도율이 낮은 겁니다. 아, 네. 통닭집 10개에 투자를 하면은 뭐 이자를 많이 받는데 부도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10개를 창업을 하면 그중에서 2~3개가 결국 망하긴 망하는데 예. 결국에 이걸 10개로 합친다 그러면 결국 이익이다. 이익이다. 네, 그런 뒤에 식인 남아 거죠. 있는 뭐 통닭집 네. 기계라도 팔아서 네, 걔네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네. 남은 애들 이자 많이 내고 또 망하고 나서라도 그 통닭집 기계에 대해서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네. 팔아가지고 자기 돈을 빼올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채권 같은 경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네. 야 이거 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가 수익률이 괜찮아. 네. 그러니까 난 이거를 사고 파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어. 네. 사업을 해야 되겠어. 이거 네. 이제 드렉셀 버넴 램버트라는 회사에 가서 그걸 한 겁니다. 네, 드렉셀 버넴이었죠 네. 처음에는. 그래갖고 이게 초반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네, 독점. 그렇죠. 네. 항상 그렇듯이 아무도 안 하면 떼돈을 법니다. 네. 아무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는 거 우리 둘이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채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남 돈 번 얘기를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슬픈 이야기네요. 네.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역사가 돌고 돌다 보니까 네. 이제 80년대 이야기긴 한데 이게 돌아서 또 지금도 또 하나 또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어쨌든 지금 그분이 채권 이야기 하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벌었습니다. 벌은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닭집인데 네. 통닭집이 채권을 좀 이자를 많이 주면서 발행을 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때 있던 이제 통닭집 채권이 어떤 통닭집이었냐면 일반 통닭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 그러면 이제 통닭집들 중에 잘 나가던 통닭집들이 만들어서 발행한 채권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뭐 떨어진 천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뒤에 사람들이 보니까 네. 초반엔 잘 번 것 같아요. 근데 네. 뒤에 가 보니까 왕창 망해버렸어, 다 함께. 뭐 이상한 거죠. 알아보니까 이 통닭집들 중에 맛집들이 만들었던 채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맛집이 아니고 일반 통닭집도 막 채권을 똑같이 만들어낸 거죠. 통닭집이 다 괜찮은 줄 알고. 네. 그래갖고 뒤에 때와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정크본드 시장이 1990년에 경기 하강이 일어나거든요. 일본이 네. 무너질 때 같이 네, 이제 쓰러질 때 같이 쓰러져 버립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요게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네. 그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는 떼돈을 버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 개념을 되게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제 구조화 증권을 만든 겁니다. 이 정크본드로. 네. 구조화. 어서 많이 쓰던 거죠. 그렇죠. 영문자로 하면 이게 CBO래요. 네. 어서 뭔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전에 그 다음에 했던 CDO가 있었죠. 그렇죠. CBO의 B는 앞에는 이제 구조화의 콜라보인가 뭐 그 단어고 네. B는 본드래요. 네. 정크 본드니까. 네. 근데 CDO의 D는 데빗이래요.
아, 네, 네. 그리고 이게 네. B에서 D로 넘어간 거죠. DBT. 네. D는 이제 우리 서프라임 모기 때 봤던 거고, 네. B는 90년대 정크본드 사태 때 본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둘 다 C 가운데 빼놓고 O가 있으니까 가운데 그러면은 지금 B하고 D는 아니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D가 있으면 이제 A나 C가 들어가야 되겠네. L을 넣습니다. L? 예, 그렇죠. 시에로? 예, 지금 시에로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로는 이거 지금 팝그룹 이름인데?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시에로라는 팝그룹이 있는데 midnight blue라고? 몰랐네요. midnight blue라는 노래를 부른 시에로라고. 이에로다? 죄송합니다. 시에로가 아니라 이에로네, 그 그룹 이름이. 네, 여튼 네. 네, 이게 처음에 CDO라는 걸 들었을 때, 이게 새로운 상품이어가지고 이게 세상을 망가뜨렸구나 했는데. 세스 클라이만의 그 안전마진에 나오는 정크본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놈인 거예요. 그럼 잠깐 여기서 시에로라고 지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시에로는 뭐예요, 그러면? CDO 개념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서 한번 이제 한번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CDO는 정크본드 서프라임 모기 때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제 몰랐었죠. 저런 게 있었어? 뭐 전문가들만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는 이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간 거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뭐 위에 등급 아까 좀 저희가 정크본도 얘기했지만 A 뭐 트리플 A서 채권에 보면 트리플 A서부터 뭐 2A, 1A 그다음에 트리플 B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채권 그 집 관련 대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좋은 거 되게 뭐더라 이게 시니어론인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쭉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되게 위험한 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죠. 프라임 모기지 그다음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크본드 같은 거죠. 비슷한 건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나눈 겁니다. 하나가 있으면은 이거 하나 터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1000개를 모아가지고 1000개가 다 한 개 터질 리는 없으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아가지고 트렌치라고 나눠요. 그래갖고 10%가 터지면은 10% 위에 있는 그 채권 중에 100% 다 터질 리 없으니까 10%가 터지면은 뭐 하위 10%가 손해를 보고 상위 10%는 워낙 안 터지니까 이자를 조금 더 주고 밑에 뭐 다 터져 나가는 비율대로 이제 밑에 애들이 손해 보고 위에 애들은 그대로 돈 받아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너무 설명이 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이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서프라임 모기 때 이 구조 때문에 얘기나 CDO 이야기인데 정크본드도 똑같았던 겁니다. CDO라는 것도 80년대 이미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프라임 모기 때는 주택담보대출 터지는 걸로 했다면은 그때는 정크본드는 거 아는 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 쓰레기들을 모아놓고서 쓰레기가 터지는 밑에 비율밖에 안 터질 거니까 뭐 위에 거는 괜찮겠지. 그래서 니네 다 터지지만 않으면 뒤엔 돈 벌고 밑에 애들은 좀 더 이자 많이 받고 위에 거 좀 빼가지고 위에 애들은 좀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정말 쓰레기를 집어넣는데 쓰레기를 넣고 돌려갖고 맨 밑에 더 위험한 쓰레기 위에는 사실 황금이었어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 때 그런 식으로 해갖고 터져나갔던 건데 정크본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에로라는 게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시에로라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시중에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인기를 끌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서프라임 모기 끝나고 나서입니다. 서프라임 모기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금융 상품으로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상품이 이제 채권이 아니고 이제는 뭐 대출 이렇게 대출? 렌트가 아니라 렌드? 그러니까 대출해준다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대출을 묶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회사 대출? 회사 대출. 기업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대출 받은 거를 묶어가지고 또 다시 구조화 상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제 등급 나눠갖고 또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옛날로 돌아가서 80년대를 보니까 너무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하는 게. 그리고 초반에는 괜찮은 맛집들로 했죠. 얘네는 맛집 통닭집을 한 거고 1980년대에는 초반에 80년대죠. 서프라임 때는 돈 빌려간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들 주로 빌려줬던 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 막 빌려줬던 거고. 그리고 팔 때도 그렇게 팔았답니다. 이거 부도 위험이 낮다. 얼마 안 높지 않아. 뭔가 서프라임이 뭐 있다 많이 봤던 거죠. 역사적으로 얼마 안 높아.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그 뭐 멍청한 기관들한테 파는 건가요?
이번에 시에로 파는 것도 누구한테 팔았나요? 주로? 주로 기관이 사갔겠죠. 저희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정크본도 80년대 똑같이 기관한테 판 겁니다, 이거를. 네,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저희가 08년 기억이 높으니까 08년에 네. 보면 이제 뭐 그 리만 브러더스 이런 애들 들고 있다 터져 나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되게 유명했던 것, 그 1980년대에 유명했던 게 저축은행? 네, 그렇죠. 예, 저축은행이나 헤지 펀드들이 이걸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터져 나갔고 이번에도 뭐 시에로도 각 곳에 이제 이 수익률을 추구하는 많은 기관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80년대 수익률 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익률 돼지라는 건 그렇게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수익률을 찾아다니는 거죠. 수익만 조금만 나오면은 위험을 이제 감수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거죠. 가치 투자 이 사람 이제 세스크라이마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저희 가져오는 건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안전을 많이 추구해야 되는데 그 안전보다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돈을 집어넣었다. 저거는 수익률 때문에 돼지처럼 몰려다니는 거다. 그래서 저거는 수익률 돼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08년 80년대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서프라임 오기 전에도 그런 식이 있었고 위험한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별일 있겠어? 나는 여기서 지금 팔아가지고 아니 난 사가지고 이익률을 맞춰놔야 돼. 이제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CBO라는 정크본드로 만든 것도 CDO라는 주택담보대출 만든 것도 이번에 이제 기업담보대출이거든요. CLO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부도율이 낮으니까 니네 생각하는 것보다 부도 안 나 잘. 그러니 안전하게 가지고 가.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아. 우리가 뒤에 가서 이거 안 터지게 또 팔 수 있게 도와줄게.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CBO를 만들었을 때도 비슷하게 있었고요. 근데 마이클 밀켄이라는 그 사람 시장을 조성한 사람이 그 유동성이랑 만들어준다고 했었고 서프라임 때는 CDO 뒤에 CDS라는 게 달라붙었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보험이었었는데 이 대출 망가지면은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안전도를 높였다는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결국 그런 거 다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좋을 때 얘기고 나빠지면 다 터져 나가는데 서프라임 때도 그렇고 이 정크본드가 잘 나갈 때도 역시 똑같았던 겁니다. 그렇고 정크본 때도 유동성이 있다, 팔 수 있다 이 채권을 이렇게 했는데 못 팔았고 서프라임 때도 뭐 보험을 들어줬으니까 이거 안전하게 팔고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뭐 평상시엔 좋지만 한번 터지면은 경기가 꺾이면은 이제 80년 그리고 08년에 똑같이 돌아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CLO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은 잘 돌아가요. 지금은 CLO가 결국엔 잘 돌아간다는 건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은 같습니다. 돈을 벌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거죠. 그럼 CLO를 만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자산운용사, 증권사 얘들이 만든 거죠. 흔히 말하는 그 제일 유명한 그 뭐죠 미국에서 증권 뭐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안 들고 있겠죠. 다 팔아치워야죠. 이제 80년대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마이클 밀켄 때 예를 들어보면은 학자들이 여기 나타난답니다. 이론을 바탕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학자들 나와서 이거 안전하다, 수익률도 좋고 무너질 리가 없다. 어디서 많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정크본도 이거 안전해. 수익률 보면 야 어떻게 미국하고 전 세계가 다 함께 집값이 떨어지겠어. 집값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래서 몰라서 하는데 미국 역사 100년 동안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정크본도 한꺼번에 터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 몰려가면 터지니까 결국에는 이걸로 터지면서 작살이 난 것 같습니다. 작살 났는데 이때도 좀 재미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재미난데 일단은 금융연금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연금술. 그러니까 연금술. 전 이게 금융연금술이라는 게 그 서프라임 모기 때만 나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없는 걸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쓰레기들을 넣어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그 아까 구조가 똑같다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80년대 한번 울고 먹은 거였습니다. 그게. 80년대 울고 먹고 이제 90년대 잠깐 쉬었다가 00년대에 이제 또 울고 먹은 거죠 한번. 그리고 그때는 정크본드 쓰레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번에는 뭐랄까 모기지 채권 쓰레기를 집어넣고 이 세상에 천재창조 이래로 새로운 게 없다고 하더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시에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가수 시에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가수의 앨범, 그다음에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고 대출 채권 담보부 네. 증권이네. 예. 나오고 그런 다음에는 뭐 쭉 내려가도 이제 블로그나 동영상이라는 사람들이 올린 게 딱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다가오는 금융위기에 내가는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많이 보니까 그런 검색이 되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할머니 계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할머니 앨런. 아, 네, 네, 예, 네. 머리 허해셔가지고 딱 보면 오 장난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 할머니가 되게 얄미운 말을 하고 하셨죠. 얄미운 무슨 얄미운? 자기 연준 의장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자기 후임자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관두고 나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야 저거 CD하고 똑같아. 옛날 서프라임 모기지 때 터졌던 거하고 똑같거든. 네. 잘 막아봐. 막 저거 되게 위험한 거다. 막 이런 말 하면서 스쩍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전 밑에 달렸던 댓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댓글이 이런 댓글이었죠. 야 그렇게 잘 알았으면 네가 잘 막았어야지. 그걸 더 키우냐? 안 키우고 왜 너 후임자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야? 너희 때 아무 말 없더니만 앨런 의장도 깨우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세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자기 자리 있을 때만 잘 넘어가면은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신경 안 쓰고 하다가 이제 남한테 넘기고 나서 저건 폭탄인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크본드를 이제 구조화했을 때 그때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답니다. 종교죠? 그렇죠.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 신념이 종교가 아니라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생각해 보면은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근데 미국 사람들 행복하게 하려면은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도 이제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네. 뭐 옳은 얘기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은 집을 가짐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나에게 대출의 권리를 지켜다고. 대출도 권리다. 왜 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야? 네. 막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차별하느냐? 왜 차별하냐? 네. 내가 돈 없다고 대출 안 해주는 거야? 바꿀 수 있어. 봐봐, 내 기록을 봐봐.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건데 일종의 종교죠. 네. 그럼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근데 이제 이 정크본드 1980년대도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겁니다. 신념. 이게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답니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위에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 때는 그랬고,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랬고 서프라임 모기 대출했던 사람들이 그랬었죠. 그 서프라임 모기 대출하던 회사, 모노라인이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뉴라인 뭐 하더라, 뭐 이렇게 몇 개 터져 나갔던 정크본드 회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우리는 미국의 그 어려운 분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꿈을 드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이 정크본드라는 사람들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공급하고 있다. 통닭집에 돈을 줘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뭘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네. 뒤에 가서 결국 안 빌려줬어요. 통닭집한테는 더 위험한 데만 막 빌려줬는데 돈만 조달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뭐랄까 공격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사업을 키우고 막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국가를 살리는 게 이거밖에 없어. 정크본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더욱 더 사람들이 우리 뭐 기업가 정신 살려내야 돼. 막 이런 걸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느낌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에로는 뭐 어쩌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는데 터지고 나면 뭔가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CALO라는 게 아직까지는 보니까 좀 전에 검색을 해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대중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대중화되라는 게 이제 누구나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미국도 현재 그런 상황인가 어떤가요? 그러면은 그 시에로에 가장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유명한 게 있죠. 어떤 거요? 셰일가스라고. 셰일가스? 예, 걔들이 이제 그걸로 돈을 좀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걔들이 조달한 채권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이제 채권 유동화를 시킨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에로가 확 뜨긴 떴겠네요. 그렇죠. 셰일이 그로 인해서 어쨌든 사업성이 있고 그걸로 돈을 분명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집도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전에 이제 80년대에도 이걸 가지고서 중소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기업들 인수인계하고 했답니다. 혹시 저거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프리티우먼? 그렇죠. 로봇 리차드 기어 하고 리차드 기어 하는 거 M&A 전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M&A 그게 바로 이 정크본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영화에서는 그 리처드 기어가 회사를 인수해서 쪼개서 팔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 이제 LBO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 정크본드로 구한 돈을
상대방 회사를 담보로 넣어가지고 정크본드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회사를 사가 쪼개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아까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 이제 90년대, 80년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일본한테 밀리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은 되게 둔하다. 그리고 이대로 냅두면 일본한테 다 잡아먹힐 거다. 네. 그러니 투자자들이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회사를 딱 사가지고 이제 무능한 대기업 관리자들을 쫓아내고 감량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력 있는 것들만 살려내야 된다. 아, 네. 그것만이 미국이 살 길이다. 아, 고귀한 가치. 고귀한 가치. 네,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리처드 기어가 나와가지고 한참 된 엄청 옛날 영화네요. 그렇죠.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분 그 여자 영화 줄리아 로버츠 아직도 나온다는 걸 보면은 참 그걸로 지금도, 빵 터졌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아름다운데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을 건데 그러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그런 뭐 그런 건 못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을 못 하고 있죠 지금은. 예, 이제 요즘은 이제 줄리아 로버츠도 이제 영화상에 이제 그 조연, 엄마 이런 거로 주로 나오죠. 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네. 저번에 베트남 여행 갈 때 면세점을 갔는데 거기 모델로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구나.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저분은 변치 않는구나. 역시 영화 배우네. 막 늙지도 않네. 막. 네. 1990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그게. 네. 벌써 한 30년 됐네요. 하여튼 그때 이제 90년 나온 영화니까 1980년부터 90년까지 이 정크본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차인 매수라던가 이게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적 영향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시대에 뭔가 큰 사건에 돈을 대고 있는 거. 80년대에 정크본드, CBO, 그리고 00년대에 CDO, 그 서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세웠던 거. 그리고 지금 뭐 쉐일가스라던가 이런 걸 이렇게 세운 시에로.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방송을 했던 걸 정크본드를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에로를 얘기를 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역사 반복.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방송의 그 관통을 하는 이런 맥락 핵심은 시에로가 오고 있다, 위험하다, 조심하자 이건가요? 그렇게 되면 역사. 네. 반복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결국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돌려서 얘기해요. 결국에는 그 얘기잖아요. 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수익률 대지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계속 그 당시 미디어에서 되게 좋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전문가분들끼리는 미디어 좋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도율도 낮고 항상 똑같죠. 부도율이 낮고 생각보다 이익률이 높으면 분산이 되어 있고 뭐 낮은 거래 비용도 주고 그러니 이게 참 좋은 거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생각에는 바보 게임이라고 할까? 인 거잖아요. 바보 뭐, 뭐 기관들도 아예 모르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죠. 다만 그거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네. 팔아치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폭탄이 결국에 나한테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빨리빨리 이제 회전을 하는 거 있는 거겠죠. 네. 누가 들고 있는지 몰라도 네. 누군가 들고 있을 것이고 위험 채권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출 리가 없죠. 멈춰본 적도 없고. 네. 그 이제 터지고 나서야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렇겠죠. 또 누군가는 이걸 해서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당장은 돈을 벌고 있으니 빨리 회전시켜서 돈 벌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겠죠. 누군가는 또. 뭔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옛날에 보면 이제 CDO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DO 네. 합성 CDO. 네, 그렇죠. CDO2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왔었는데 대체 뭔지 알 수도 없는. 네. 뭐 시에로는 딱 시에로로 끝났을까? 아니 그거 알 수 없죠. 합성 시에로, 시에로2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름 바꿔서. 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금융 후진국은 후진국이네요. 후진국이죠. 그렇죠. 미국은 계속 이런 참신한 새로운 이 금융 상품을 만들면서 그렇죠. 어쨌든 돈을 계속 돌리고 돈을 벌고 그렇죠. 그러면 또 부자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욕망을 품고 또 뛰어들고 그렇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단어 자체도 아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일부 사람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도 시도도 안 하고 있을 테고. 기업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제 또 알겠죠. 그분들은 이제 그 항변하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나 법에 근거해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항변하겠죠. 그분들은. 그렇죠. 네, 분명히. 그 규제 기관에서 위험하니까 네. 어디 될지도 모르고 네, 하면 네, 안 된다 네. 이럴 것이고. 그렇겠죠. 아마. 뭐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주기적으로 폭발을 했으니까요. 이 상품들이 뭐 폭발하기 전까지 계속 좋지만 터져 봐야 또 위험한 걸 또 알 수가 있고.
요 근래의 그 시장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막 그 사람의 욕망?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네, 욕망이 불타올라가지고 뭐 투자 심리가 막 넘쳐흐르거든요. 그래요? 예, 수익률 돼지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마 넘쳐흐르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리프트? 예, 네. 차량 공유 회사. 네. 그게 한 6조 정도에 상장이 되는가 봅니다. 야. 네, 이제 조금 이따 우버가 상장이 되거든요. 예. 우버 상장이. 이건 몇백조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가치가? 네. 120조 뭐 이렇게 나간다는데.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라면서요? 돈 하나도 못 벌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IT 버블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돈 하나도 못 벌지만 미래 가치가 있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했던 소리거든요. 네. 항상 그렇듯이 주식 시장에서 미래 가치. 버핏이 싫어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가 이제 우버 얘기를 좀 많이 거기 들어가는데 우버만 돈을 벌고 있지 그 안에 있는 이 공유하는 그 기사들 운전기사들은 하나도 못 벌고 있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그 벌이가 좀 시원찮아서 점점점 다들 안 좋다 생각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가고 있다는 식으로 그 책에 보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버 자체가 이제 고객을 위해서 그 단가를 낮췄거든요. 그렇죠. 그 받는 돈을. 예. 근데 그 기사들한테도 그럼 받는 돈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기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버는 거지. 기존 택시하고 경쟁하고 이기려면 더나 대부분 차를 본인들이 직접 새 차를 사서 시작했던 건데, 그 사람 다 끌어안는 그러니까 건데. 보니까 뭐 우버 그 자체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차 닦아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또 하다가 클레임이 오면은 또 뭐 벌금으로 또 차를 못 몰게 되고 뭐 가다가 또 고객이 취소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 책이 있어서 와 이거 도대체. 되겠어라고 했는데 우버는 오히려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좀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이제 이 바닥에서는 지금 썩고 있는데 위에서는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버핏 것도 하지만 버핏은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이게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서비스업인데. 그렇죠. 직원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꾀죄죄해지면은 서비스업이 돌아갈 수가 없죠. 네.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나? 시장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뭐 그게 우리나라 치면 4대 보험도 전혀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계약 일용직 계약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되겠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기는. 네, 그래서 이게 뭐 4시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막상 해보니 4시간도 결국에는 자유롭지 않고 왜냐면 적게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다치거나 그러면은 뭐 이게 보험도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버는 게 과연 더 많이 버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책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지되기 쉽지 않은 사업 구조네요. 처음에는 뭔가 좋아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책은 약간 뭐 긍정적인 거는 아닌 걸로 좀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그쪽으로 가긴 가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가면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전과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죠. 택시 회사하고 예전에도 기업을 운영을 하면 기업의 윗대가리들이 돈을 벌었지 회사원들이 돈을 번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그거를 쉐어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개념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 다를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더 나빠진 거 아니냐? 그렇죠. 노조가 없으니까 네. 회사로 들어갈 돈을 갖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가 없는 또는 옛날에는 쉬어도 유급이 되었는데 이거는 쉰다고 해서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닭강정을 더 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쉬는 만큼 자기가 손해니까 차라리 회사를 다녔으면 한 일주일 쉬어도 어쨌든 돈이 나오니까 휴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택시 회사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택시 회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휴가를 할 수는 있으나 돈이 나오는 건 없으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좀 뉘앙스를 쓰긴 썼더라고요. 회사 지금.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죠. 그 직원 입장에서는 더 할 짓이 못되죠. 이게 견딜 수 있겠나?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회사 입장에서 꼬리 잘라버리면 되니까 우리는 얘네랑 우리랑은 1대 개인의 관계지 그렇지. 우리 사원이 아니다. 이건 이 개인의 일탈이지. 그렇지. 지의 잘못이지. 우리가 쟤한테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그 고객과 얘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만 지원을 할 뿐이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사고 난 보험사하고 책임지면 되고. 네, 그렇죠.
택시회사의 택시회사가 어떤 뭐랄까 책임 같은 건 아무것도 없죠. 네. 사실 사업 모델은 택시회사인데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얘기는 하게 그 우버 말고 뭐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현재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번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생각만큼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해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해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은 결국 이제 다른 회사가 들어왔을 때 다른 데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비용이 올라가게 될 건데 그러면 이익이 나올까? 모르죠 뭐. 그렇죠. 네, 어쨌든 자 오늘 방송 그래서 정크본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구나. 역사는 돌고 다 반복되고 있다. CDO, CBO, CDO, CLO. 다음번에 CZ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게 어쩜 이게 너무 똑같이... 점프 아니에요? 그렇죠. L인데 이제 겨우. 네. MO, CMO도 괜찮네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매번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비슷한 컨셉으로 돈을 이제 쏟아붓고 결국엔 비슷한 컨셉으로 망하는 게 아닐까. 세 번째까지 똑같이 망하면은 야 이게 진짜 못 피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8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제 금융이 좀 약간 자율화되면서 나왔던 80년대 작품, 00년의 작품, 그리고 이제 10년대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10년대 20년 넘어가면서 CLO라는 이제 작품까지 비슷하게 돌아가는지 역사의 증인으로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어서 그것도 꽤나 즐거운 관찰점이 아닌가 생각이 즐거운? 좀 고민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크본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눴고요. 정크본드는 계속 돌고 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 정크본드가 끝나면 다음에 또 다시 정크본드가 빚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초창기에 들어가서 돈을 버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것만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들어가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키스처 마크라는 점만. ETF가 나왔습니다. 얼마 벌겠어 ETF를 해가지고 직접 해야지. 그런가? 그렇잖아요. 무슨 뭐 ETF를 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이제 조금씩 자산 늘리는 맛으로 그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수익을 내겠어요 ETF 가지고. 라고 약간은 위험한 발언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